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후퇴 없이 감축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의 압박이 조금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해줌 기업솔루션팀의 박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줌 기업솔루션팀에서 아리백을 담당하고 있는 백진근입니다. 오늘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살펴보기 전 탄소중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려서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흡수량을 늘리고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흡수량을 늘리려면 많은 숲을 만들고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이 대표적이고요. 배출량을 줄이려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의 이른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방법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가 심해짐에 따라 이상기후, 자연재해 등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나라 또한 탄소 중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으로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후에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2년 3월 25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가지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해당 법안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여서 탄소 중립 사회를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비전이고, 탄소 중립 기본법에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후 대응 기금, 녹색 경영 등 탄소 중립 정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이 규정입니다. 또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높게 설정된 중간 감축 목표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으며 현재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번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한국은 유럽연합, 영국, 독일 등의 국가 이후 2050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입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기업이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먼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9월부터 국가 주요 개발 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시행되고 있던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녹색 경영입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 기업의 에너지 자원 이용 효율화, 산림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 지속 가능 발전 정보 등 녹색 경영 성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 자원 이용 효율이 낮은 제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 친화적인 제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에는 탄소 중립 기본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지만 NDC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재검토를 통해 후퇴 없이 감축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의 압박이 조금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국가 전략, 관련 법규에 대한 동향과 각 사업장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야 하고 이에 따른 시설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에 따른 준비로 신규 사업이나 투자,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하는 사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배출 저감에 대한 평가 외 기후변화로 인한 사업의 영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전력 사용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 중립
탄소중립 기본법뿐만 아니라 애플, BMW 등 주요 기업이 핵심 부품 납품업체에 아리백 동참을 요구하거나 탄소국 경세가 도입되는 등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 또한 책임이 더 높아졌고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첫 번째로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지난해 아리백에 가입해서 2045년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아리백 가입을 통해서 2050년까지 국내의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이룰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습니다. 또한 LG이노텍의 경우 아리백의 목표 기한이 2050년보다 무려 20년이나 빠른 2030년 아리백 달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아리백 가입은 검토 중이지만 해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아리백 달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아리백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 수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13개 기업으로 시작해서 2022년 7월까지 376개까지 늘었으며 그중 한국은 미국과 일본,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기업이 가입을 했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 역시 지난해 1.4TWh에서 올해 4.7TWh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스콥 1에 해당하는 설비를 효율화하는 방법이 있고 스콥 2에 해당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해준만의 탄소 중립 솔루션이 있을까요? 네, 해줌에서는 스콥 2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게 재생에너지 조달, 관리, 매칭까지 진행 중이며 해줌 R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전력, 구매하는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리백 성과 및 시나리오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후위기 대응은 필수사항이 되었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고민을 다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줌에서는 각 기업이나 현장에 최적화된 조건으로 탄소중립 솔루션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리백이나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